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서 이 새롭게 선보이는 RTX 노트북을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RTX 2060이 탑재되었던 모델도 또 RTX 2070이 탑재됐던 모델도 보여드렸었죠. 이제 남은 건 맞습니다. RTX 2080을 탑재한 노트북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가바이트의 프로페셔널 라인업 에어로의 이름을 달고 나온 고성능 프로페셔널 노트북 에어로 15Y V9입니다. 우선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샘플을 받은 터라 언박싱 칼을 쓸 일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심플이 유행입니다. 패키징이 조금은 설레이게 뭔가 좀 쓸데없더라도 풍성했으면 하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원품이 있고 무슨 보증서 같은 종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써멀패드 같은데 M.2 방열판에 붙이라는 것 같아요. 보통 고성능 노트북의 경우 어댑터가 굉장히 무식하게 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세로 길이가 15cm, 두께가 한 3cm 정도 됩니다. 휴대하는 데는 문제 없는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노트북 외형은 이 상판에 기가바이트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냥 깔끔합니다. 저는 여튼 블랙톤에 깔끔한 게 좋은데 최근에는 깔끔한 제품들이 많이 보여요. 상단에는 이 카본 느낌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원톤이면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튀지 않게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 로고에 별도로 RGB 조명을 쓰는 것보다 디스플레이의 이 백라이트를 통해서 은은하게 밝혀주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어러스 제품에도 적용되어 있었던 이 백라이트 조명이 이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다가 사용할 때는 기가바이트 문구에 하얗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상판 조명은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해서 또 색상이 블랙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깔끔합니다. 이 제품도 무게중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얇은 슬림형일수록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한 손으로 열 때 들뜸 없는 게 아주 사소하지만 사용감에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품의 두께는 18.9mm, 무게는 2kg입니다.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이죠. CPU는 i9 8950H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최대 4.8GHz의 클럭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2666MHz의 DDR4 32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840에 2160, UHD 대상도 60Hz를 지원하는 15.6인치의 AUO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맥스-Q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2TB의 인텔 760p NVMe 방식의 M.2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있고요. 킬러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OS는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가격이 460만원대입니다. 확장 포트는 우측으로 UHS-2 고속 메모리 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C타입 USB 3.1 포트, 그리고 USB 3.1 Gen1 포트가 2개, 그리고 전원 단자와 킹싱턴 락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램 포트, USB 3.1 Gen2 포트가 1개, HDMI 2.0 포트 1개, 디스플레이 1.4 포트를 지원하는 C타입 USB 포트가, 그리고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15.6인치의 AUO 패널을 탑재한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UHD에 60Hz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어도비 RGB 100%의 색역을 지원하며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래픽 및 영상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된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키보드는 1670만 컬러의 RGB 퓨전을 지원하는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다양한 조명 모드가 지원됩니다. 이게 조명 모드가 너무 화려해서 외부에서 쓰기에는 너무 관심을 좀 끌 것 같은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요. 키감은 노트북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자판 깊이감이 깊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 딱딱함 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용감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어러스 노트북을 리뷰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독이 된 것 같아요. 노트북의 키보드는 이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장시간 작업을 하기에는 지금 이 키보드의 사용감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한다고 보면 키보드의 키감이 조금은 불편해요. 어로스 노트북에서는 이 따로 키보드 연결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에어로 모델은 게임을 해봤을 때는 키보드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제품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패드는 닿는 느낌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요. 하단에 따로 버튼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멀티 제스처도 훌륭하게 인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운드는 기가바이트의 나이믹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로스 노트북을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질감이 없이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나름 좋았습니다. 직접 들어봤을 때 사운드도 괜찮았고요. 물론 좀 더 좋은 사운드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헤드폰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사운드가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 노트북, 특히 슬림형 노트북임을 감안하고 봤을 때 기대보다 좋다는 거지, 와 사운드가 미쳤네요, 이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사운드에서 갑입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배터리는 정말 대용량이 들어갔습니다. 94Wc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에서 62W 정도가 탑재된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고용량인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다시 이 제품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확실히 이건 활동성 그리고 제작자들을 위한 성향이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쯤에서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제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주어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주어는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관리 및 세팅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으면 CPU 사용량보다는 GPU 사용량이 더 올라갈 테니까 GPU에 좀 더 유리하게 전압을 관리해주고, 사운드도 게임에 적합한 사운드 모드로, 쿨링팬도 게임이니까 부하량이 많겠죠. 그에 맞게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픽 작업이나 다른 작업의 경우에는 그에 또 맞는 세팅을 잡아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주어 실행 중임을 알리는 아이콘이 나오는데, 녹색은 엣지 AI, 그 다음 빨간색은 클라우드 AI라고 합니다. 일단 녹색의 엣지 AI는 로컬,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빨강색의 클라우드 AI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상황에 맞는 AI 데이터를 받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 애주어가 적용되면 필요 없는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와 또 발열 제어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제품의 게이밍 성능은 정말 높은 스펙으로 인해서 덤으로 따라오는 경향이라, 그래서 저도 이걸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RTX 2080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할 수 있는 배틀필드 5를 해봐야 되겠죠. 해상도가 4K인 만큼 4K 해상도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활성화하고 옵션은 최고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대략 한 30프레임대가 나오는데 편하게 게임하기에는 좀 그래요. 몇 가지 해상도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배틀필드 5의 경우는 QHD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괜찮네요. 일단 스펙이 좋다 보니까 그동안 봤었던 RTX 노트북 중에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도 해봤어요. 옵션은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게임은 확실하게 이 FHD 해상도나 혹은 QHD 해상도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FHD 해상도에서 풀옵션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만 이 애프터버너가 가출을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일단 화면은 참고로만 봐주시고 프레임은 제가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것도 이게 녹화가 같이 안 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네. 에이펙스 레전드가 그 오버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게임은 다 되는데 얘만 그렇더라고요. 프레임은 12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팬소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의 이 순수한 제품의 소음은 보통 한 28에서 29dB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평균 팬 소음이 34에서 36dB 정도예요. 쿨링을 강제로 이제 맥스로 올렸을 때 나오는 소음이 45dB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얼마 전 다루었던 어로스 노트북보다도 팬 소음만 따지면 이 제품이 더 조용합니다. 팬 소음은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내장된 RTX 2080과 i9 8950H 모두 발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측정되는 온도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보다도 낮은 사양을 가진 RTX 탑재 노트북들이 CPU 온도 95도와 GPU 온도 85도 선을 보이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쿨링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팬소음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온도를 찍어주는 건 제가 보기엔 쿨링 성능이 확실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의 이번 세대 RTX 노트북들이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쿨링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보여요.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라면 뭐라고 해도 성능입니다. 가격이 엄두를 내기 힘들 만큼 고가 모델인 것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순하게 게이밍 노트북을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의 이야기겠죠. 그래픽 종사자 분들이나 업무 때문에 이런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마 성능에서만큼은 볼멘 소리 나올 게 없다고 봐야겠죠. 정숙성이라든지 특히 모니터의 화질은 저도 4K 모니터 쓰고 있지만 패널만큼은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래픽 작업용 혹은 동영상 편집 등 여러 가지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본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밍 성능은 이 고성능에서 따라오는 부가적인 성격이 강하니까요. 일할 때도 사용하고 잠시 쉬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이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명품 같은 느낌의 고급스러운 노트북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P15Y V9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